그날 밤 고성이가 혼잣말로 흘린 한마디 내 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그게 모두의 심장을 묶어버리는 매듭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서늘한 바람이 등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는데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틈이 나 있었던 것처럼 의심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어요. 그 말 바로 직전 지강호가 가족관계 등본을 들고 허둥지둥 식탁 위에 올려두던 장면이 떠올랐고요. 친양자라는 단어가 눈에 밟혔는데요. 그 단어가 별것 아니라고 넘기고 싶었지만 마음이라는 건 대개 머리보다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지역은 다른 전선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첫 의뢰가 들어오고 협업 제안을 받은 지은호가 결국 조건을 걸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무리하지 말고 내가 맡은 부분은 정확하게 선을 긋자라고 말했거든요. 지역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솔직히 마음은 복잡했어요. 밤새워 기획을 깎아내고 낮에는 철거 현장에 나가 허리를 굽히는 생활이 이어졌는데요. 그는 창고에 찬 공기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먹다가 문득 시계를 보곤 했어요. 이게 다 지나가면 그때는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어쩐지 목이 메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껏 그걸로 버텨온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이상철은 학원에서 전기기능사 기초교재를 펴놓고 형광펜을 긋다가 문득 연필을 꾹 눌렀는데요. 글씨가 번지며 마음도 같이 번졌어요. 낮에는 상하차, 저녁에는 문제풀이, 밤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조옥래가 손등에 밴드를 붙이고 들어왔거든요. 엄니 그만두세요. 상철이 낮게 말했는데 옥래는 웃음부터 지었어요. 아이고 애들 모르면 되지. 그런데 그날따라 김장수가 뒤에서 맞아요. 모르면 돼요 라며 받아치는데 두 사람의 눈빛이 묘하게 엇갈렸어요. 오랜 연륜이 쌓인 눈빛은 쉬 흔들리지 않지만 숨기기로 한 비밀은 사람을 자꾸 같은 자리로 데려오더라고요. 옥래는 그 길로 그만두려 했다가 김장수의 말에 다시 봉투를 쥐었는데요. 에구, 나이 들어서도 버는 재미가 있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며느리 정순이 눈치를 봤어요. 정순이는 딸과 아들의 일을 매일같이 가게 뒷문에서 기도하듯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요즘 들어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은호의 이야기를 들어줄수록 지역이 놓칠 수도 있겠다는 이상한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는 창고에 들러 이 공간, 네가 버티는 거 안다. 그런데 네가 버티는 방식이 꼭 누군가를 멀어지게 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지역은 뜨개실처럼 꼬인 시선을 한동안 풀지 못했어요. 성재가 은호 집안 제사 과일까지 챙기는 걸 보며 느꼈던 묘한 감정이 다시 올라오니 이게 질투인지 자격지심인지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역은 결국 짧게만 말했어요. 네가 하는 호의가 내겐 자꾸 계산처럼 보여. 그 말을 들은 성재는 잠깐 고개를 떨구고선 그게 네가 아픈 방식이란 걸 알아? 그래도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답했는데요. 둘의 대화는 합의가 아니라 더 큰 침묵을 남기고 끝났어요. 한편 이지화는 박영라의 입에서 오빠라는 단어가 흘러나온 뒤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는데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고성이가 영라를 다른 헬스장으로 옮기고 재벌 3세와의 만남을 위한 일정을 잡는 걸 보자 마음 한쪽이 뭉개졌어요. 지화는 말했어요. 영라야 너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영라는 잠깐 멈칫하다가 난 엄마가 덜 불안해했으면 좋겠어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말에 지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꼭 쥐었어요. 누군가의 불안을 잠재우려다 보면 내 불안이 더 커진다는 걸 지환 본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운전석에서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이 차창에 닿아 희뿌옇게 번지더라고요. 지강호는 등본을 본 뒤부터 마음이 들쭉날쭉해졌어요. 회피하듯 방에 들어가려다 문득 멈춰 섰는데요. 누나 그거 진짜야? 라는 말이 겨우 나왔어요. 정순이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잠깐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야. 너한텐 미안해. 그리고 너희 둘 다 엄마다. 강호는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그제야 왜 은호가 이상할 만큼 어른스러웠는지, 왜 엄마가 때때로 멍하니 먼 곳을 보는지 몇 가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머리로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에도 가슴은 마구 흔들렸어요. 그럼 우리 아빠는? 강호의 물음에 정순이는 너한텐 말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이라고 답했는데요. 그 지금은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큰 의문을 열어젖혔어요.
지혁과 은호는 첫 의뢰의 세부를 조율하면서도 끊임없이 부딪혔는데요. 은호는 고객 동선은 이렇게 가야 설득력이 있어요. 디자인보다 동선이 먼저예요 라고 말했고, 지혁은 하지만 예산이 그걸 못 버텨. 내가 지금 구해온 자재는 이 라인뿐이야 라고 단호했어요. 감정이 건조하게 부딪히던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혁 씨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이 돈 당신한테 뭐예요? 지혁은 잠깐 멈춰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는데요. 손등에 작은 상처들이 가느다란 지도를 그려놓은 듯 했어요. 증명해야 해서요? 나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그는 말끝을 흐리다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네가 인정해주면 그게 견딜만한 이유가 돼. 그 말에 은호는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인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살아가게도 무너지게도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뒤 현장에서 변수 하나가 튀어나왔는데요. 건물주가 마지막에 동선 일부를 바꾸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비용도 시간이도 덧없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철거와 배선 계획이 깔린 상태라 쉽게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지혁은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밤 그는 인력 몇 명을 더 구해 임시로 벽체를 재조정했는데요. 새벽녘 지혁이 세면대에 기대서 눈을 잠깐 감았다가 고개가 툭 떨어졌어요. 물이 계속 흐르다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는데요. 그 모습을 본 은호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만해요. 지금 멈추고 방법을 다시 짜자고요. 지혁은 시간이 없어라고 했지만 은호는 단호했어요. 시간이 없을수록 머리는 차갑게. 당신 이러다 쓰러져요. 그 목소리에 묘한 안도가 섞여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내 몸을 말려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혁은 잠시 웃었어요. 네가 이렇게까지 말리면 내가 들을게. 정순이는 밤에 가게 불을 끄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한 번호를 찾았어요. 오래전 이름, 오래전 번호. 손끝이 떨렸지만 눌렀어요. 여보세요? 차가운 숨소리 끝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고도 익숙했어요. 순희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억양 하나로 수십 년의 시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정순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애들 일로 전화했어요? 아니, 아일로. 그날 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끊고 난 뒤 오래 남았어요. 말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이라는 답이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정순이 스스로도 마음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고성희는 박영라의 스케줄을 더 바쁘게 만들었는데요. 명분은 체력 관리였지만 실상은 소개 자리를 위한 포석이었어요. 성희는 사람을 설득할 때 칭찬과 현실을 섞는 방식을 잘 썼어요. 영라야,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엄마는 알아? 그래서 네가 좋은 사람 만나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거야.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영라의 속은 조금씩 비어갔어요. 지환과의 통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다시 차올랐지만 엄마와 마주하면 또다시 표정을 고쳐 써야 했거든요. 그날 밤 영라는 노트에 2개의 원을 그렸어요. 하나에는 내가 원하는 것, 다른 하나에는 엄마가 원하는 것. 2원은 슬프게도 거의 겹치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교집합을 만들어 보려는 듯 영라는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적었어요. 거기엔 의외로 여러 이름이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 지환, 그리고 은호. 첫 의뢰의 중간 점검날 건물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수정한 괜찮네요. 그렇지만 오픈 날짜는 그대로예요 라고 말했어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은호는 가능합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그 대답 이후의 시간이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붙게 만들었어요. 은호는 고객 응대와 동선 최적화를 끝까지 밀어붙였고 지혁은 자재 공급 라인을 바꿔 하루 이틀 단축했어요. 중간에 커다란 유리 진열대가 배송 과정에서 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평소였으면 서로에게 날카롭게 물었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동시에 움직였어요. 지혁은 즉시 대체품을 찾아 뛰었고 은호는 배치도를 순간 수정해 고객 동선을 틀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날 새벽 두 사람은 창고 한복판에서 컵라면을 마주 놓고 앉아 있었는데요. 지혁이 먼저 말했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오늘 망쳤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증명해야 한다고. 오늘은 둘이 같이 증명한 거예요. 박성재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말없이 돌아섰어요. 질투와 안도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지혁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다음 날 성재는 정순이 가게로 들러 따뜻한 국물을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은호 씨가 스스로 선택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정순이는 국자 손을 멈추고 성재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자기 마음을 끝까지 보고 결정하는 아이예요. 우린 기다려줘야 해요. 그 말은 사실 성재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오래전 결정들, 그 결정의 결과가 지금의 시간을 만들었으니까요. 며칠 후 이상철은 길에서 지역과 닮은 뒷모습을 또 봤어요.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뛰듯이 따라갔는데 건물 모퉁이를 돌자 발걸음이 멈췄어요. 남자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상철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조옥래였어요. 상철아, 오늘은 집에 좀 일찍 와라.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 작은 상자가 올려져 있었어요. 옥래가 말했어요. 이거 지혁이 어릴 때 쓰던 거야. 내가 몇 개 챙겨놨었는데 버리려다가 네가 찾는 것 같아서. 상철은 상자를 열어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기억이 올라왔어요. 지혁이 어린 시절 손에 쥐고 다니던 빨간 자동차. 상철은 장난감을 쥔 손을 조용히 떨었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아직 아니야? 동시에 지강호는 혼자서 무모한 결심을 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뒤늦게 연락해 누나 대신 내가 갚겠다고 적어 보냈거든요. 한 번 크게 넘어져 본 사람은 가끔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엉뚱하게 고른다더라고요. 지혁이 이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혔어요. 강호야, 그러지 마. 강호는 길가에서 전화를 붙잡고 형, 나도 누나처럼 책임지는 사람이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애써서 꺼낸 말이라 지혁은 잠시 가슴이 아팠어요. 책임은 같이 지는 거야? 혼자 지는 건 책임이 아니라 고집이야. 결국 지혁은 은호와 함께 강호를 찾아다녔고 셋은 늦은 밤 공원 벤치에서 만났어요. 은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강호야, 넌 나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 나도 내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 지혁은 거기에 보태서 그리고 네가 나한테 빚졌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더 먼저 엎드려야 할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요. 강호는 그제야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밤 또 하나의 일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고성이가 혼자 집무실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거든요. 사진 몇 장, 짧은 메모, 그리고 병원 이름이 희미하게 남은 종이 조각. 성인은 손으로 종이를 더듬다 마지막에 눈을 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할 순 없어. 그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려주고 싶지 않은 독백이었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할 말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 성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박진석과의 아침 식사를 챙겼는데요. 박진석이 말했어요. 요즘 영라 바쁘더라. 내가 너무 모는 거 아니냐? 성인은 웃으며 아이를 잘 키우는 건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라고 답했지만 그 웃음 뒤로 어딘가 주저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첫 의뢰 오픈 D-3 현장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될 위기였거든요. 지역은 행정 절차를 알아보며 허겁지겁 뛰었고 은호는 고객과 일정을 재협상했는데요. 오픈 시간은 지키되 일부 구역은 소프트 오픈으로 하자는 제안을 끌어냈어요. 그 사이 성재가 현장에 조용히 들러 필요 서류 몇 개를 챙겨다 주고 말없이 사라졌어요. 지역은 그걸 알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밤에 혼자 창고로 돌아와 앉아있다가 휴대폰을 켰어요. 고맙다. 글자 4개만 보냈는데 그 한 줄에 이상하게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성재는 답장을 한참 뒤에 보냈어요. 잘해. 그 짧은 답이 묘하게 든든했어요. 오픈 D-1, 은호는 편집숍에 들른 성희와 마주 앉았어요. 성희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은호 씨 요즘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건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상자 하나? 유리 공예품이었어요. 은호는 상자를 조심스레 닫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말을 하셨죠? 내 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어요. 성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네가 위험해 보이는 걸 보고 그냥 화가 나서. 말끝은 무덤덤했지만 눈동자 속 어딘가에 오래된 파문이 흔들렸어요. 은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전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와 동생을 지키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배운 사랑이에요. 성희는 눈길을 피하다가 결국 은호의 손등 위로 시선을 내렸어요. 네가 배운 사랑이 참 단단하구나.
그 말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문이 하나 더 열리고 있었어요. 아직 밝힐 수 없는 의심과 아직 확인하지 않은 진실이 서로 마주 보는 문. 드디어 오픈날 아침 빛이 현장에 가볍게 내려앉았어요. 고객들은 아직 많지 않았지만 첫 손님이 들어와 동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이야기가 생기는 구조였어요. 지역은 멀찍이 서서 손님들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고 있더라고요. 은호는 계산대 옆에서 마지막 점검을 끝내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뜻밖의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상철이었어요. 그는 말없이 공간을 한 바퀴 돌고는 지역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다. 말은 짧았는데요. 지역은 그 두 글자에 묘하게 버티던 것들이 툭 내려놓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철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계산대 쪽으로 향해 음료를 하나 샀어요. 사장님 맛있게 하세요. 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작은 장면 하나가 모두의 하루를 지탱해줬어요. 오후가 깊어질 무렵 박영라가 조용히 들렀어요. 그녀는 진열된 소품을 한참 바라보다가 지환을 떠올렸어요. 주머니에서 접힌 쪽지를 꺼내 펼쳤더니 그 위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시작이야. 지환이 적어준 말이었어요. 영라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오빠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어요? 지환은 잠시 후 좋아. 어디든. 이라고 답했어요. 영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강가를 걸으며 오래 묵혀둔 이야기들을 꺼냈는데요. 난 네가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지환의 말에 영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말해보려고. 그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선을 그었어요.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는 선. 해가 기울 즈음 성재는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그 최선을 누가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박진석이었어요. 성재야 저녁 같이 할까? 평범한 제안이었지만 성재는 순간 망설였어요. 아버지와의 식사는 늘 사업 이야기와 인맥으로 끝나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아버지, 저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 말 끝에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곧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하자. 성재는 전화를 끊고 한 번 더 하늘을 봤어요. 지독히 개인적인 마음들, 그 마음으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시험을 건네는 밤이었어요. 밤 10시를 넘겨 현장은 마감 준비로 분주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조용해진 공간에서 지역과 은호는 서로 마주 섰어요. 축하해요. 은호가 먼저 말했어요. 당신 오늘 누구보다 잘했어요. 지역은 눈을 내리깔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내가 내 방식만 옳다고 믿었던 거. 은호는 웃었어요. 서로의 방식을 배우면 돼요. 그게 협업이니까요. 그 짧은 대화 뒤에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는데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이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강호였어요. 누나, 엄마가 누나한테 할 말 있대. 메시지에는 짧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오래전에 사라졌던 어느 작은 병원의 자리. 지금은 문을 닫고 다른 건물로 바뀌었지만 그 이름만큼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곳. 은호는 잠깐 숨을 들이쉬고 화면을 꺼냈어요. 지역이 물었어요. 괜찮아?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지역은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같이 갈까? 은호는 잠시 망설였는데요. 오늘은 나 혼자 갈게요. 대신 내일은 당신 얘기도 좀 들어줄게요. 그 말에 지역은 조용히 웃었어요. 약속해. 은호는 밤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삶을 간단히 바꾸진 않는데요. 다만 그 말이 오래 머물 자리를 만들긴 하더라고요. 내 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확인하러 가는 길, 은호는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그 진실이 누구를 무너뜨리는 칼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요. 지금 자신의 곁에 선 사람들, 지역도, 성재도, 지환도, 영라도, 상철도, 옥래도, 정순이도, 강호도 모두가 제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식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올려두었어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는데요.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눈매는 어딘가 낯익었어요. 순이는 은호가 오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어요. 말을 고르고 또 골랐어요. 때가 되면 그 말을 해야겠다고요.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 지었어요. 밥 먹자. 아주 평범한 말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평범한 말이 사람을 살릴 때가 있더라고요. 창고에서는 지혁이 새 프로젝트 파일을 폈어요. 오늘은 라면 대신 따뜻한 국을 데워 먹었어요. 오늘도 버틴다. 혼잣말을 했는데요. 버틴다는 말이 더 이상 비참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중이었어요. 그 말에는 기다림과 신뢰와 사랑이 함께 들어있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엔 여러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성재에게서 온 오늘 점심은 내가라는 짧은 제안, 지환에게서 온 형, 오늘 밤에 잠깐 들를게요 라는 메시지, 그리고 은호에게서 온 한 줄.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고마워요. 고성이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서랍 속 봉투는 다시 제자리로 들어갔고 마음속 계산기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어제와 아주 조금 다른 수치가 찍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다 해서 언젠가는으로 단 한 칸. 그런데 사람 인생은 때로 그 한 칸이 모든 걸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성희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언젠가는 제대로 말하자.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제 모두는 제자리에서 각자의 매듭을 더듬고 있었어요. 매듭을 무작정 끊지 않고 천천히 풀어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지혁은 증명하려는 마음을 성숙으로 바꾸려 했고, 은호는 의심을 해명으로, 성재는 호의를 존중으로, 지환과 영란은 애매한 선을 서로의 언어로, 상철과 옥래는 자존과 사랑의 균형으로, 정순이는 진실을 용기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강호는 처음으로 책임을 함께라는 말 옆에 놓아보려 했어요. 끝은 아직 멀었는데요. 그래서 더 살아볼 이유가 생겼어요. 누군가는 오래 미뤄둔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오해를 풀 문장을 고르고,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크기를 자신에게 맞춰 재는 중이었어요. 그 모든 사이를 붉은 실타래가 여전히 얽고 있었는데요. 매듭은 곳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풀릴 자리도 곳곳에 있었어요. 오늘은 그 자리들을 조금 더 알아본 날이었고, 내일은 그 자리 하나쯤은 실제로 풀어낼 날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내일, 누군가는 오래 숨겨둔 이름을 불러보게 될 텐데요. 그 이름이 상처가 아니라 시작이 되기를 모두가 은근히 바라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잠자리에서 눈을 감으며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덜 흔들리게 해달라. 그렇게 다음 이야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